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대화방이나 텔레그램, 또 이제 소소님 그 단톡 오픈방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제목처럼 바이프로스트 바이파이 가치 폭발 시나리오, 예상 시나리오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틀 안에 벌어지는 이 이벤트 공시가 네이티브 BTC를 붙이는 그 공시였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시나리오를 희망회로를 풀가동시키는 영상인 거예요. 이거를 꼭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고요. 그 이 파이랩이라는 회사나 그 여기 이 관계자분들이 아무도 지금 이 이틀 뒤에 일어날 공시가 네이티브 BTC 체인과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의 희망 회로인 거예요. 네,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거 지극히 주관적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나서 매도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 근거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제 좀 싱숭생숭하니까 그냥 제가 영상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이티브 BTC가 이제 발현이 되고 나서 이 바이파이에서 이 네이티브 BTC 대출 예금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파이라는 그 토큰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아마 왜 제가 이렇게 업비트 BFC 원화 상장 그 이전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왜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먼저 할까라고 제가 이런 근거를 내놨냐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 불장 때 굉장히 많은 무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업비트는 원화 상장을 안 하고 오히려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거나 아예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정부의 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이번에 업비트가 또는 뭐 빗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아무리 돈을 밝힌다고 해도 이 수수료 떼려고, 그렇다고 해도 이 바이프로스트를 원화 상장을 바로 시켜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바이낸스에는 그러면 어떻게 상장이 되느냐, 너가 아무리 이 바이프로스트 프로젝트를 좋게 본다고 해도 좀 말이 되는 소리가 맞냐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코시스템 그 디파이 이코시스템 맵이에요. 이게 보면은 디파이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랜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일드 파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유동성만 제공해주는 그런 마이닝 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수압을 해주는, 예를 들면 뭐 탈중앙 거래소처럼 이더리움에는 유니스왑이 있듯이 바이낸스에는 팬케이크 수압이 있잖아요. 또는 뭐 베이커리 수압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도도라든지 이런 기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불장 때, 그러니까 이번 달 4월,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양의 코인들이 상장이 되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바이낸스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업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랜딩 서비스에 바이파이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바이파이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파이가 저번에 카운트다운을 함으로써 저번에는 이번 카운트다운은 모르겠지만 저번 카운트다운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파이가 연동을 시켰다는 것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바이파이에 대한 상장 얘기는 없었잖아요, 바이낸스에서. 근데 제가 어느 점을 추측을 더 하냐면, 지금 이 트위터 보시면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뉴스 피드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그 메디움이라고, 이제 메디움은 이제 암호화폐 블로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두 번 정도 이제 바이파이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7월 달에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파이가요. 이미 그러니까 이 바이프로스트나 바이파이가 그들도 이미 다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펌핑이 됐네? 상승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개발자 간에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프로스트도 보시면은 파트너십이 그렇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지금 되게 좀 그늘에 가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간에는 이렇게 다 그들끼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게시글을 올려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파트너십에도 이제 아발란체랑 파트너십을 맺었었어요. 이 아발란체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아마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을 흥미롭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솔라나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아발란체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태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온 게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카운트다운 영향력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그 파트너십 있죠. 바이프로스트의 파트너십, 뭐 오르비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틱이라든지 최근에는 이 아발란체라든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오고 연구를 해오고 이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이전에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이들이 꾸준히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폭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벤트가 BTC 페어니 아니면은 최근에 뭐 WBTC를 연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올랐다느니 뭐 이야기가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 입장은 이겁니다.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왔던 것들 파트너십의 진전이라든지 일의 진전 뭐 기타 사항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성을 보고 또는 앞으로의 좀 가능성 이제부터 좀 터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 조금 이제 몰렸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이티브 BTC가 이제 붙여지고 업비트에서 욕심을 내서 바이프로스트를 원화 상장을 한다. 네. 그리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뭐 기타 중저가 거래소들 있잖아요. 아직 상장을 안 한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가 아닐지라도 후오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립토닷컴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크립토닷컴 같은 네임 밸류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거래소, 우리가 한간에 좀 알고 있는 그런 거래소에서 중박치는 거래소에서도 이 코인을 상장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가능성도 농후하다. 상장되기 전에 좀 더 주목을 받아서 좀 이렇게 기대값에 비례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코인베이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두 번이나 여기에서도 지금 코베 프로 갈 것 같다. 뭐 코인베이스 상장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코인베이스 홈페이지거든요.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4월달에 상장이 됐잖아요. 상장이 된 이후로 아니 그 이전부터 쭉 상장 작업을 하는데 코인이 별로 없는데 이걸 상장을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이제 명색이 거래소인데 거래량도 많아야 되고 그 다루는 코인이 많아야지 상장할 때 어떤 그런 좀 그림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들이 이제 한 작년 말부터 상장을 되게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왔어요. 뭐 렌 프로토콜이라든지 루프링이라든지 그거부터 해서 짜잘한 거를 계속 상장을 해왔었어요. 원래는 코인베이스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인베이스에서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원래는 되게 깐깐하고요. 되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상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초기에는 한 10개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솔라나 있을 거 다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폴리곤도 있고요. 뭐 ICP도 있고 파일코인, 뭐 아베, 더 그래프, 여기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페이지가 4개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진짜 코인베이스 하면 그 위상이 되게 남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개나 소나 이렇게 좀 상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저급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플레이뎁도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었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임에도 이렇게 코인베이스 NFT 열풍을 타서 플레이뎁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가게 됐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옛날처럼 상장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코인을 하나하나씩 늘려서 그들의 고객이 주로 다 미국인들이잖아요. 미국 거주자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너무 이렇게 예민하거나 좀 깐깐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다채로운 코인들을 소비자들에게 좀 제공을 해주면서 더욱더 많은 그 토큰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럼과 동시에 또 이제 자기들이 카드를 발급을 해서 또 이 고객들과 같이 좀 더 많은 이런 연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스탠스를 조금씩 좀 공격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왜 상장을 마다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플레이뎁이 갔는데 바이프로스트라는 정말 큰 규모의 개발자들이 있는 그런 파이랩 회사가 왜 바이프로스트를 코인베이스에 상장시킬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파급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에는 네이티브 BTC를 일단 먼저 붙이는 게 나온다면 그런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는 이제 마케팅도 충분히 늘려갈 테니까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BTC 페어를 랩핑이라든지 브리징을 거쳐서 중간에서 그 코딩을 암호 해독하고 보관하면서 스와핑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 체인 그대로의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또 다른 것과 스와핑을 한다든지 예금 대출을 하는 그런 기술 과정이 뭐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예시인 토르체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토르체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붙이는 그 BTC 페어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토르체인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BTC 페어링 하는 것을 실제로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세 분출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프로스트가 이 BTC 페어를 하는 게, 네이티브 BTC 페어를 하는 게 처음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맞아요. 근데 토르체인도 이 BTC 페어를 붙였는데 기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르체인은 약간 이제 브리징 시스템을 이제 거쳐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거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 그 체인에서 붙어서 BTC를 이제 연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다 암흑기가 있습니다. 네, 이때가 아마 50원, 30원 했었을 때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알려지는 시기에 이게 1,000원, 5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 분출을 했었어요. 이번 불장 때 4월, 5월 달 그쯤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디파이가 작년에 되게 핫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뭐 스캠 아니냐, 디파이도 결국에는 뭐 돈장난이다, 이 토큰 가격 떨어지면은 다 망한다, 뭐 같이 망하는 프로젝트다, 다단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토르체인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는요, 그 파급력이 디파이 시장이 메타였었을 때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올해 4월, 5월에 같이 오른 거예요. 500원짜리가 2만원을 넘게 찍은 거죠. 아시겠죠? 이제 BTC를 붙인다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 건지.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렇게 좀 해킹을 좀 당해서
그 이슈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또 뭐 저점이다 생각을 했는지 뭐 다른 분들이 다시 또 매집을 하셔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파이랩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관이라든지 고래들 또는 이제 디파이에 관심이 있는 유저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이 BTC 페어예요. 왜냐면 그게 디파이의 어떤 그런 저변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BTC는 말 그대로 지금은 뭐 국가에서도 합법적인 어떤 돈으로 채택을 하는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랩핑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RAN BTC라든지 WBTC처럼 이렇게 가짜 비트코인을 갖는 게 아니고 진짜를 갖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어떤 디파이계의 큰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이렇게 큰 시세 분출이라든지 관심, 이목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즘에 NFT가 아무리 핫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술은 결국에 이런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스비를 어떻게 절감을 한다라든지 어떻게든 이 생태계에 기여를 한다든지. 저는 NFT 사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코인브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거의 불장일 때는 한 달 정도만 기다려도 금방 막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또는 그 코인이 뭐 좋은데 상장이 된다든지, 그 코인의 가치를 보는 안목이 되게 타고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글 자막이라든지 영어 자막은 없어서 저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나중에 알람 설정이랑 이게 그런 거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이분이 이제 언급을 하는 코인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나오는 게 BTC 페어일 경우에 저는 사실 바이파이를 더 높게 봅니다. 예, 이 가치가 더 많이 폭발을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바이프로스트가 그 모든 해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솔루션 같은 거, 속도라든지 확장성, 안정성. 하지만은 저는 단기적으로, 왜냐면 BTC 페어가 결국에는 뭐예요? 바이파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를. 물론 이제 바이프로스트에서 구동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덱은 바이파이이기 때문에 바이파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시거나 여유가 된다면은 가격을 보시고 뭐 매집 계획을 세우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 시총도 지금 바이프로스트 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600위 정도 했었는데 300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지금 좀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바이파이는 그에 비해서 아직도 1000위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빵빵한 투자자들이 있고 이 모든 걸 다 안다면은 투자하기 전에 먼저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이미 갈 때까지 간 코인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ICO 때는 500원 하던 게 폴카닷이란 그런 코인을 예를 들었을 때 지금은 3만원, 뭐 2만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식적으로 그때 들어가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찾으셨어야 돼요, 폴카닷이라는 걸. 개비누드를 알고 그 기타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알았다면은 ICO 때 사시는 게 원래 맞죠. 근데 지금 이미 2만원, 3만원 갔을 때 1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가겠죠. 예,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안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를 때는 이렇게 좀 더 시총이 낮은 것들, 더 위로 뛰기가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이파이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좀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볼 시간을 갖기는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디파이 펄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토탈 잠겨있는 그 USD의 가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디파이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NFT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올해 또 디파이가 어쩌면은 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이파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앞에 보이시죠? 컴파운드, 커브 파이낸스, 메이커다오, 유니스왑, 스시스왑, 뭐 밸런서, 여기 뭐 카이버 네트워크, 여러분들 좀 낯이 있는 코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다 상위권에 있고요.
바이파이는 여기 우마, 루프링도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파이가. 지금 55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디파이 중에서 55이라는 건 꽤 나쁘지 않은 코인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도도라든지 이런 코인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가지고 50인데 원래는 막 60에서 7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파이가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30%는 최근에 좀 한 2배 정도 바이파이가 바이포스트랑 같이 좀 뛰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바이파이를 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시면 바이파이 홈페이지인데, 바이파이에서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WBTC까지 이렇게 자꾸 일을 하니까 바이프로스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잘 하잖아요, 프로젝트가. 네. 이게 스캠이 아니라는 게 자꾸 이제 주시가 되고, 거대한 이제 대형 호재거리들이 있다라는 게 보이고, 파트너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죠. 폴카닷이라든지 클레이튼, 그 다음에 이제 BTC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것까지 이제 체인이 더 이제 연결이 되면은 더 많은 이제 확장성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바이파이 랜딩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예금을 예치를 하시고 바이파이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고 또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하는데도 이 디파이는 돈을 벌잖아요. 그게 이제 그 네이티브 커런시 토큰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파이 토큰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예금과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 바이파이에서. 근데 뭐 가스비가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블록체인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번에 그 카운트다운 했을 때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카운트다운이 별거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빅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디파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랜잭션이 굉장히 부담인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먼저 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빅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싸고 효율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이번에 BTC 페어가 된다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랑 어떻게 이렇게 좀 더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희망회로도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바이파이가 이제 상장된다는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코인베이스가 플레이랩을 상장을 시켰죠. 우리 국내 프로젝트인데 최초로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플레이랩도 이번 불장 때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시세 분출을 했는데, 저도 바이프로스트 그것 때문에 시세 분출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즉각적인 거래 서비스 BTC 페어를 통해서 토르 체인이 급상승을 했어요.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바이프로스트도 아마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타 외국 유튜버들이 BFC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 전 영상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번째는 저번 불장 때 사실 좀 미지근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뭐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있었었는데 그때 막 소액이었는데 한 50배 막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바이프로스트가 많이 가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그냥 팬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프로스트가 많이 못 갔으니까 마지막에 가지 않을까 해서 저도 들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불장이 꺼지면서 좀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저를 포함을 해서. 예, 저도 조금 기다려 봤는데 결국에는 뭐 그대로 비트코인이 주저앉아서 잠깐, 그래서 지금도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BTC 페어라는 이벤트 핑계로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시세 분출이
또 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세 가지의 영상을 제작을 했잖아요. 그 네 편을 제작을 했는데, 그 바이프로스트에 관해서. 사실 제가 기다리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보면 로드맵을 이제 뭐 덱스를 만들 거다, 지갑을 만들 거다, 나아가는 대로 이제 천천히 개발을 확실하게 하면서 NFT도 결국에는 이제 그 디파이 쪽에서 또 이렇게 뭐 믹스해서 낸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요. 네,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오로지 지금 BTC 페어 뿐입니다. 저한테는 이것 때문에 사실 확신을 갖고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지금 이거 시나리오 짱어대로 그냥 된다면은 뭐 좋겠지만 뭐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이 영상을 뭐 내리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이야기거리를 해서 홀더 분들에게 좀 더 위안이 되고자 그냥 이런 영상을 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좀 바이파이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BTC 페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파장을 가져오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